자, 첫 번째, 제1과 세정이론. 자,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파트에서 거의 모르면은 얼룩배기나 염색 같은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클리닝. 클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세탁이에요. 영어로 클리닝이고, 클리닝이란 무슨 뜻인가 첫 페이지 나오는데, 용제 또는 세제. 용제는 비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 있죠. 석유, 휘발유, 벤젠, 알코올 이런 걸 다 용제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용제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빨래비누, 가루비누가 아니고 석유, 휘발유, 벤젠 이런 건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세제. 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빨래비누나 가루비누 있죠. 이런 것들을 세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어류는 옷입니다. 기타 섬유 제품은 뭐 이불도 되고 커튼도 되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피혁 제품은 가죽입니다. 이것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것을 말한다. 원형대로라는 것은 원래 처음 산 것처럼 깨끗한 상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작업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클리닝업이란다. 이건 뭐냐면 세탁소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걸 말한다. 이거는 클리닝이라는 정의거든요. 가끔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2번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별표하시고요. 서비스가 뭐냐면 세탁소에서 서비스는 빨래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다는 거죠. 1번 와싱 서비스. 와싱은 물로 씻는 거예요. 그죠? 씻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딱 시험에 나옵니다. 가장 읽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반화된 서비스나 어류나 섬유 제품의 오점 제거, 기능 회복, 재생 가치 보존의 중요 포인트다. 이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와싱 서비스입니다. 알겠죠? 이걸 다시 설명하면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는 뭐냐면 세탁소에서 그냥 우리가 옷 갖다 주면 드라이 클리닝이나 아니면 세탁기 물로 돌리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옷들, 우리 양복, 한복, 이 브라우스, 스커트 같은 거 일반적으로 빨래주는 것이 와싱 서비스예요. 그러면 오점 제거는 때 제거하는 거죠. 기능 회복은 뭐냐면 더러워가지고 냄새나고 그랬는데 빨래하고 나니까 기능이 좋아졌죠? 회복됐습니다. 재생 가치 보존은 좀 새 것처럼 됐다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시험에 이 말이 딱 나와야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꼭 체크해 주시고. 패션 케어 서비스는, 패션 케어는 우리말로 관리란 뜻이에요. 비싼 옷 있죠? 모피나 가죽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세탁기 돌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옷들은 약품 처리나 해서 원래대로 깨끗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패션 케어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브라우스나 뭐 이불이나 양복이나 빨래는 와싱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우리 비싼 거 있죠? 모피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패션 관리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정하지 않고 줄 치세요. 이거는 빨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정하지 않고 좋은 상태의 보존과 고급 가치 제품의 기능을 유지하는 관리 서비스다. 특별한 취급을 요하는 서비스다. 이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패션 케어 서비스입니다. 빨래 안 하고 그냥 약품 처리나 그죠? 다른 처리에서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싼 옷 같은 경우는 모피 같은 경우는 세탁기 돌리면 안 되죠. 약품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패션 케어다. 고급 제품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이 말만 이해하면 됩니다. 3번 클리닝의 효과. 이것도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클리닝 효과는 뭐냐면 빨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써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답입니다. 이게 아니면 답이 아닌 거예요. 1번 뭐다? 5점 제거로 위생 수준이 향상됐다. 맞죠? 떼지고 나니 꼭 깨끗해졌죠? 이거 맞습니다. 세탁물에 대한 내구성 유지. 내구성이라는 것은 옷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입던 옷을 그대로 보관하면 어때? 나중에 옷도 힘도 없고 냄새나고 좀 먹고 그렇죠? 근데 빨래를 하고 나면은 옷을 보관해도 어때? 깨끗한 상태로 보관되죠? 그런 것들이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옷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클리닝의 기술적인 효과. 클리닝의 기술적인 효과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물빨래 못하는 것은 드라이 클리닝 하죠. 양복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물빨래로 하는 것을 론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드럼 세탁기 있죠? 그것을 세탁소에는 그 세탁기를 안 하고 론드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론드리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드라이 클리닝도 못하고 세탁기도 못 돌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빠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것은 웨트 클리닝이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효과랍니다. 기술을 써서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만 나오면 답입니다. 네 번째, 고급 오류의 패션성 보전. 이거는 드라이클리닝을 빨래를 하고 나면 고급 오류 같은 경우는 패션성도 보존되는 거예요. 패션성이 뭐냐면 옷이 우리가 자꾸 입으면 구겨지고 냄새나고 그렇죠? 근데 세탁소에 옷 다 맡기면 어때요? 옷이 탁 틀이 잡혀있죠? 그런 게 패션성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클리닝의 효과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답이다. 요거 아닌 거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요거는 무조건 100% 나옵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요게 답이에요. 자, 기술적인 효과 아까 말했습니다. 1번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뭐냐? 물로 빠는 게 아니라 옷을 기계에다 탁 넣으면 석유나 휘발유, 벤젠을 넣어서 옷에 들어온 것들을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성 옷점, 기름때 있죠? 이런 것들을 지울 때 드라이 클리닝 하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물빨래는 해도 되는데 하이타이 수포타이 쓰면 안 되는 옷들 있죠? 그런 옷들은 어쩔 수 없이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론드리와 웨트 클리닝이 나오는데 론드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집에서 세탁기 하는 그 드럼 세탁기 있죠? 그걸 론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넣고 가루비누 넣고 세탁기 돌리는 거 그걸 론드리고요. 웨트 클리닝은 뭐냐면 우리 손으로 우리가 기계를 돌리면 옷이 손상되는 거 있죠? 비닐 입힌 거, 가방 같은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물하고 비누해서 솔로 이렇게 지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웨트 클리닝이랍니다. 세제는 비누나 합성세제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물에 녹는 친수기, 기름에 친한 침유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비누도 기름때가 지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손에 참기름이나 기름 있을 때 비누를 씻으면 뽀득뽀득 지워지죠? 그 안에 거품 나는 게 계면활성제라고 있는데 그 나중에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비누, 세제도 가루비누도 기름때를 지웁니다. 그래서 친수기, 침유기는 뭐냐면 친수기는 물에 잘 지워지는 거, 침유기는 기름에 잘 지워지는 거 이런 것들도 론드리와 웨트클리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옷을 진한 기름은 드라이클리닝으로 많이 지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이 기술적인 효과다. 기술적 효과가 어떤 게 있다? 드라이클리닝이 있고 론드리가 있고 웨트클리닝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해도 다 알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100% 나오는 거 2번 서비스 하나 나온댔죠? 3번 클리닝 효과 이거 무조건 나온댔습니다. 자, 다 보면 기술적인 효과라서 세탁작용 이게 뭐냐면 자, 빨래를 할 때 옷을 세탁기에 넣었어요. 넣고 비누를 넣었으면 이 비누가 때를 지우기까지 과정이 1번, 2번, 3번, 4번인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침투작용. 비누가 옷에 침투합니다. 알았죠? 침투 딱 하고 나서 2번 흡착은 뭐냐면 때에 딱 붙습니다. 비누가 딱 붙어서 분산은 뭐냐면 때가 떨어진 게 분산입니다. 알겠죠? 옷에 붙은 때가 물에 탁 떨어져 보면은 나중에 보면 물이 꼬장물이 돼 있죠? 그게 분산된 겁니다. 땐물이 떨어진 거죠. 때가 그런 것이 분산. 그러고 나면은 유연 현탁 작용 뭐냐? 옷이 부드럽고 좋은 상태로 보존시키는 것이 유연 현탁 상태인 거죠. 그걸 누가 한다? 비누가 하는 거죠. 비누가 하는 것이 세탁작용입니다. 결국은. 아시겠습니까? 요소 비누는 우리가 보통 가루 비누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탁작용 첫 번째, 비누가 옷에 침투하죠? 침투작용합니다. 두 번째, 때에 딱 붙습니다. 비누가 흡착입니다. 딱 붙었습니다. 흡착되고 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돌리면 때가 떨어지죠? 그게 분산작용이에요. 그 다음 떨어지고 나서 옷을 이렇게 좋은 상태로 부드러운 상태로 만든 것이 유연 현탁 작용이라는 거죠. 이 순서대로 빨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세탁작용 순서가 맞는 것을 찾아라 나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나온 게 답이죠. 그죠? 그럼 중간에 뭐 빠진 거 있으면 체크하면 되고 요거는 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네. 자, 그 다음에 클리닝이 공정이 나옵니다. 이 공정도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데 공정은 빨래하는 순서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위에 보면 접수 점검이 나오죠. 이제 손님이 세탁소에 옷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면 무조건 손님 있는 데서 그 옷을 점검을 해야 돼요. 옷이 뜯어진 데가 없는지, 옷이 얼룩이 들었는지 없는지, 옷이 뭐 길이가 맞는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냐? 나중에
그리고 손님 있는 데서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옷 다 하고 나서 그 세탁소에서 잘못했다고 크레임이 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있는 장소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이 접수 점검입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 마킹. 이름 물어보죠. 주소 물어보죠. 전화번호 물어보고 적는 것이 마킹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대분류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딱 옷을 양복을 갖고 온 거예요. 손님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양복을 내가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까? 드라이 클리닝이 뭐다? 석유, 휘발유, 벤젠으로 빠는 걸 말했죠?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세탁기에 론드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손으로 빨 것인가? 세탁소 아저씨가 결정해야 되죠? 그 결정하는 게 대분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분류, 좋다. 이건 양복이니까 내가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포켓 청소를 합니다. 포켓이 뭐냐면 주머니입니다. 시험에 주머니 청소를 해도 맞고요. 포켓 청소를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딱 분류를 하고 나서 무조건 주머니 청소를 합니다. 왜냐면 안에 돈이 들었으면 좋고요. 못이나 뭐 동전에 쇳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돌면서 기계를 고장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 청소를 하는 거예요. 딱 하고 나서 포켓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분류를 하는데 세 분류는 뭐냐면 자, 이 양복은 드라이 클리닝 하려고 결정했죠. 했으면은 석유로 빨까 휘발유로 빨까 벤젠으로 빨까 아니면 에탄올을 빨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쵸? 그 어떤 세제를 써야 용제를 써야 될지 결정하는 게 세 분류예요. 그리고 온도는 한 20도로 할까 40도로 할까 그건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원단을 보고 결정해야 되죠. 그걸 보고 이제 세 분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론드리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물의 온도를 몇 도로 하고 세제는 중성세제를 쓸까? 아니면 옥시크린도 넣을까? 그저 표백제도 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거를 결정하는 게 뭐다? 세 분류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클리닝을 하는 겁니다. 클리닝이 뭐냐? 그냥 세탁기 돌리는 거죠. 돌립니다. 다 돌리고 나서 옷을 딱 보니까 얼룩이 없으면 되는데 그래도 지워지지 않은 페인트 같은 게 묻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얼룩 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떠냐면은 세탁을 하고 나서 그 세탁하고도 빠지지 않은 게 있을 때는 얼룩 빼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클리닝 하고 나서 얼룩 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럼 얼룩 빼기를 하고 나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 마무리는 뭐냐면 와이셔츠 옷 같은 거 다리는 거예요. 알겠죠? 손님한테 주려면 깨끗하게 다려야 되죠? 다려서 포장 딱 한 상태가 이제 옷을 다리는 게 마무리예요. 최종 점검은 그 다음에 옷이 상태가 뜯어진지 있는지, 그죠? 색깔 좀 빠진 게 있는지 해서 최종 점검을 해서 포장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에 가루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마킹 다음에 딱 가루는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 1, 2, 3, 4 보기가 나와요. 그러면 마킹은 이름하고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는 거죠? 그럼 대분류 딱 4개 중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순서가 나와서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을 찾아라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면은 이거 다음에 뭐가 있으면 된다라고 알면 되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잘 까먹는 게 뭐냐면 포켓 청소가 어디 들어가는가, 얼룩 빼기가 어디 들어가는가, 요거를 위치를 잘 헷갈려 해요. 그래서 요거 좀 부분에 별표해 놓고 항상 대분류하고 나서 주머니 청소한다. 그죠? 그리고 클리닝을 하고 나서 때가 얼룩이 안 지워진 거 있을 때 얼룩 빼기 한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다 보지 말고요. 자, 밑에 보면 클리닝이란 또 나오죠. 앞에서 클리닝의 종이는 용제나 세제를 사용해서 빨래하는 걸 말하고 여기는 뭐냐면 습식과 건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습식은 뭐냐면 물을 넣어서 세탁기 돌리는 거는 뭐다? 론드리죠. 그죠? 건식은 물기가 없는 거예요. 기름으로 하는 것은 드라이 클리닝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맨 밑에 제2장 피부 오염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딱딱 외워라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거 뭐였죠? 서비스가 뭐다? 클리닝 효과가 뭐다? 클리닝 공정. 요 세 개는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염의 분류 들어가는데 오염의 분류는 뭐냐면 때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때 종류. 그래서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부의 오점은 피부의 표면에 외부로부터 불순물이 부착된 거. 그렇죠? 오점은 뭡니까? 피부에 요 밖에서 있는 더러운 것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미감과 품질 저하, 보건상 안 좋고 더러워진 피부는 통기성과 흡수성과 보온성이 저하된다.
떨어진다는 건데 이 말은 옷에 들어온 게 묻으면 통기성, 밖에 있는 공기도 잘 안 들어오고 흡수도 잘 안 되고 우리 속옷 계속 입은 거 며칠 입으면 그 땀을 흡수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입고 있는 자체가 불쾌합니다. 그 다음에 보온성은 뭐냐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염의 분류에서 종류를 물어봅니다. 가, 유용성 5점 동그라미 치세요. 유용성 5점? 이거는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유용성 5점을 유기용제에 녹여 제공하는 거다. 이 말은 기름때죠. 기름때가 옷에 묻었을 때는 기름으로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5점의 분류, 종류, 유용성 5점은 기름때다. 이게 때단 말이에요. 알겠죠? 때 종류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하나 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면 뭐 생성원인, 인체, 자동차, 배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자, 수용성 5점. 수용성 5점 뭐냐면 물로 지워지는 거. 간장, 된장, 커피 같은 경우 물로 지워지죠? 그런 거는 수용성 5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앞에 유효성 5점은 뭡니까? 페인트나, 그죠? 그 다음에 뭐 기름 같은 거는 전부 다 유용성 5점인 거예요. 그런 기름으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수용성은 물로 지울 수 있는 것들 수용성 5점이라고 했습니다. 고체 5점은 뭐냐면 흙이나 시멘트는 고체죠. 기름하고 물로 지워지는 게 아니죠. 긁어서 털든지 해야 되죠. 그런 분류들을 고체 5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특수 5점 같은 경우는 그 곰팡이나 세균, 뭐 그런 식물이나 단백질 이런 얼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요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오염을 분류해서 종류를 말해라 하면은 유용성, 기름으로 지워지는 거, 수용성, 물로 지울 수 있는 거, 고체 5점. 알겠죠? 흙이나 시멘트 이렇게 딱딱한 것들, 머리카락 이런 거 다 고체죠? 이런 것들은 붙어서는 털든지 끌든지 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답입니다. 이게 아니면 5점에 분류에 안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어렵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시험에 100% 나오는 건데요. 오염의 이론에서 오염의 부착 방법과 부착 상태. 이 말은 때가 어떻게 붙느냐는 거예요. 알겠죠? 때가 붙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때가 붙은 줄 아는데 다 때가 붙는 방법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옆에 꾸질꾸질한 내용 보지 말고 큰 것만 봅니다. 1번 단순 부착 동그라미 치세요. 단순 부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마찰에 이렇게 하다 여기 시켜서 이게 묻죠. 그죠?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때가 붙는 거다. 단순 부착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그냥 답이고 2번 정전기는 뭐냐면 우리가 차 같은 거 검은 차 보면은 하얀 먼지 있죠? 사람도 보면은 겨울에 옷 입으면 막 먼지가 묻죠? 정전기인 거예요. 정전기가 발생하니까 먼지가 막 붙는 거죠. 정전기에 의해서 먼지가 때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전기에 의한 부착. 이게 하나 답이고요. 3번 화학결합인데 뭐냐면 화학은 뭐냐면 우리가 산성, 중성, 알칼리를 보통 화학이랍니다. 그죠? 그리고 산소와 수소와 결합돼서 물 되는 것을 화학결합이라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이 저끼리 결합을 한 거예요. 결합을 해서 또 붙은 게 화학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든 기름이든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옷에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저것들끼리 결합을 해서 하나의 때가 돼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화학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지결합에 의한 부착. 이거는 뭐냐면 기름하고 먼지가 묻어져서 옷에 붙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어때요? 번지리하게 개기름 나오죠? 그죠? 우리도 얼굴에서 몸에서 기름 나오죠? 이런 것이 다른 게 묻다 보면은 끈적끈적한 때가 생기죠? 그죠? 기름때가 생기잖아. 이런 것들. 기름하고 이런 문지들이 꼭 우리 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식물성, 동물성 기름들이 있죠? 그런 기름들과 먼지가 결합돼서 생긴 것이 유지결합이다. 5번은 분자 간 인력에 의한 결합. 분자는 뭐냐면 음과 양입니다. 자, 음과 양은 어때요? 서로 다른 전기는 끌어당기죠? 그죠? 근데 음과 음은 서로 밀어내는데 여기도 다 전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전기끼리 보면 서로 음과 양이 됐을 때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의 때가 돼서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것을 외울 것이 아니라 때가 붙는 방법은 요 5가지. 이게 그냥 답입니다. 어떤 거다? 단순하게 붙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전기에서 때가 붙는다. 세 번째, 화학결합에서 때가 붙을 수 있다.
네 번째, 유지결합에서 때가 붙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분자간 인력에서 때가 붙는다. 이게 아닌 게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외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되는 겁니다. 요 방법을 해서, 이 다섯 가지 방법에서 때가 옷에 붙는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 다섯 개가 아닌 게 답이 나오면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됐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의 부착 순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옷 중에서, 원단 중에서 때가 잘 타는 원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이거 잘 틀립니다. 왜냐면, 알기는 우수 쉬우니까 그냥 시험 치면 알겠지 하는데 막상 보면은 이건가 저건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외울 정도로 이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매번 나옵니다. 더러움이 빨리 타는 섭리 순서. 1등이 레이온입니다. 2등이 맙니다. 1등, 2등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때가 잘 타는 원단, 레이온. 동그라미 치고요. 1등입니다. 두 번째 때가 잘 타는 게 맙니다. 그럼 시험에 때가 잘 타는 원단의 답을 찾으세요 했는데 레이온이 안 나오고 마가 나왔으면 그거 답 찾아야 되는 거죠. 1등이 없으면 2등을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때가 가장 안 타는 게 양모입니다. 양모는 뭐냐면 양의 털로 만든 그 원단이 우리 보통 양복지 있죠. 그래서 양복지를 양복이라 하는 거예요. 요것이 때가 가장 안 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때가 안 타는 게 나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때가 가장 잘 타는 게 1등 뭐다? 레이온이다. 2등은 마다. 때가 가장 안 타는 것은 양모다. 시험에 양모라 나와도 맞고 그냥 뭐라 해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양모는 뭐란 말과 똑같습니다. 시험에 뭐라 해도 맞고 앞에 양자를 해도 맞습니다. 알았죠? 양모가 다르고 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이 양모하고 뭐가 다른가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양자도 붙이도 되고 뭐도 붙이는 거죠. 라이온인데 자, 원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에 여러분 결국 세탁소 아저씨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원단을 잘 알아야 되죠. 원단을 알아야 이걸로 빨래를 할 세제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단의 소재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재로 빨래를 할 수 있는 약품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표백제 이런 얼룩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자, 내가 원단 소개하겠습니다. 자, 섬유에는 식물성 섬유가 있습니다. 동물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연 섬유라고 합니다. 천연이 뭐냐면 자연에서 얻었다라는 거죠. 자, 식물성에는 면하고 마가 있습니다. 면은 우리 목화솜 있죠. 목화솜에서 실을 뽑아서 만들게 우리 수건하고 속옷은 다 면이죠. 청바지도 면입니다. 이것은 면. 마는 나무의 줄기 있잖아요. 나무 줄기를 가볍게 잘라서 옷을 만드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름에 우리 모시 옷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마섬유입니다. 이것은 뭐다? 식물에서 얻은 거다. 동물은 양모가 있습니다. 뭐는? 양의 털입니다. 양의 털을 이제 깎아서 그것을 엮어서 방적을 해서 이제 양복지도 만들고 우리 모 캐시미어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죠. 양털이나 사람털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성격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사람 털을 머리카락 털을 생각하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견이 있습니다. 견은 우리가 말하는 실크, 비단을 견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실크로 나오라도 맞는 말이고요. 비단이라도 견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 누에꽃이 있죠? 번데기. 누에가 뽕 먹고 자라잖아요. 그거를 실을 뽑은 것이 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단이라고 하죠. 요거는 동물에서 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생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할 건데, 자, 재생섬유는 뭐냐면 면을 만들다가 남 보니까 찌꺼기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린터하고 목재라고 하거든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항약품을 쓴 거예요. 서서 원단을 만든 게 레이온이에요. 이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양복이나 바지 보면 안감지 있죠. 안감. 그게 다 레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미안한데요. 이런 것이 다 레이온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원단이 겉감으로 쓰기는 좀 안 좋죠? 이런 것이, 이거 왜냐면
면 만들다가 남은 찌꺼기로 화학약품을 써서 재생시킨 거예요. 그게 레이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옷이 튼튼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안감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서 약간 좀 무늬 넣고 해서 뭐 브라우스감도 쓰고 셔츠감도 쓰기도 해요. 하는 거, 이런 것이 레이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식물성 성격도 들어가 있고 합성섬유의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 쓰다 남은 찌꺼기에 항약품을 넣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면 만들다 남은 찌꺼기로 항약품 써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가짜 실크처럼 만들었어요. 가짜 실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견이라고 그래요. 인견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견이다. 그래서 보통 가짜 실크라고도 하고 인견이다 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스카프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부드럽고 윤기 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실제 실크가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건 다 아세테이트예요. 근데 그거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뜯어지죠. 그래서 얘는 세탁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탁하는 방법에서 맨날 아세테이트는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탁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온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재생성입니다. 시험에 이 자체가 답이에요. 식물성은 면마다 답, 동물성은 모와 견이, 재생섬유나 레이온, 아세테이트 이게 그냥 하나씩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합성섬유가 있어요. 합성섬유는 석유 있죠. 석유는 석탄 등에서 원료를 뽑아서 원단을 만든 거예요. 라이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주 질긴 거. 라이온도 맞고요. 아크릴은 뭐냐면 우리가 털인데도 가짜 털 있죠. 옷 보면은. 여자들이 막 못 피운 거 보니까 가짜라. 그런 거 다 아크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타도 보면은 옛날에는 털로 옷을 해서 털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겨울에 이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것을 갖다 뜯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크릴인데 허브는 보풀 생기죠. 옷 보면은 우리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세타 같은 거 입으면은 보풀 생기는 옷들은 다 아크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성섬유 중에는 이거는 가짜모입니다. 가짜모. 양모죠. 그러니까는 진짜 양모는 양의 털을 깎아야 되니까 많이 못 내고 비싸단 말이에요. 실크도 비싸요. 그래서 꼭 합성섬유에서 가짜들을 만들어 놓은 게 견의 가짜는 아세테이트고 모의 가짜는 아크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겨울옷에 보면은 뜨뜻한 것 같은데 옷은 무겁고 그죠? 막 보풀이 일어나는 건 다 아크릴이에요. 그래서 원단이 싼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는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거 다 폴리에스테르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합성섬유에서 가장 좋은 원단이 폴리에스테르예요. 알겠죠? 그래서 옷을 딱 보고 폴리에스테르 100%면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나 옷 사는 거 물빨래 해도 되는 옷들 있죠? 다 폴리에스테르인데 생산의 1위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가장 좋은 원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합성섬유의 대표적인 게 라이온과 아크릴과 폴리에스테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었다? 석유에서 기름이나 석탄에서 그 석유나 석탄에서 원료를 뽑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을 붙이면 불 붙어버리죠. 녹아버리고 그래요. 합성섬유는. 이렇게 알고 내용을 보고요. 나중에 또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때가 가장 잘 타는 것은 레이온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마가 1등, 2등이다. 때가 가장 안 타는 것은 양모가 때가 가장 안 타고 라이론이 2등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오염 제거 순서는 뭐냐면 이제 때는 탔는데 때를 지울 때 때가 가장 잘 지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두 개가 막 헷갈려요. 때가 잘 지워지는 게 1등이 양모예요. 때도 안 타다 보니까 때도 잘 지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등은 라이론이에요. 2등도 라이론도 때가 잘 안 탄댔죠? 안 탄데 때도 잘 지워져요. 자, 그러면 때가 가장 안 지워지는 것은 비단, 견이라는 거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저물에도 나왔는데 사람들 많이 틀렸더라고요. 알겠죠? 때가 가장 안 지워지는 거. 그런데 때가 가장 안 타는 걸로 잘못할 수도 있겠죠. 요거 저번에도 시험 나왔는데 틀린 사람 많았어요. 때가 가장 안 지워지는 건 견이다. 요거 두 개는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요. 안 해도 됩니다. 제5염에 들어가서 가겠습니다. 제5염. 내가 보지 말라는 거는 내용 보지 마세요.
제오염 가겠습니다. 제오염은 뭐냐면 빨래 하다가 자 작업복하고 속옷하고 같이 넣은 거야 세탁기에. 넣었는데 그 작업복에 꼬장꼬장한 물이 떨어져가지고 속옷에 붙을 수 있죠. 그게 제오염인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제오염의 원인 줄치세요. 세정 과정에서 용제 중에 분산된 더러움이 다른 세탁물에 부착되어 세계 변질, 요고염, 제오염 이런 것들을 제오염이란다. 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오염 원인은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이 말이 나오면 4개 중에 이런 말만 있으면 이게 답을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다? 세탁 과정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되고요. 빨래하는 과정이죠? 용제 중에, 용제는 이제 막 세제나 용제 기름 물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분산된 것은, 분산은 뭡니까? 때가 떨어진 게 분산이랬죠? 곧 분산된 그때 꼬작물이 다른 옷에 붙었다는 것이 제오염이라는 거죠. 요 말이 딱 나오면 이게 답입니다. 제오염 원인은.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딱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오염이 때가 붙는 방법이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요거 무조건 나오는데요. 1번 부착. 부착은 뭐냐면 그 떨어진 때 꼬작물이 그냥 옷에 딱 붙어서 제오염된 게 부착에 의한 제오염입니다. 2번 흡착은 뭐냐면 흡수된 건데 어떤 방법으로 흡수되느냐. 정전기에서 흡수가 되고 점착 딱 붙어서 되고 물이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흡착이 된다는 거죠. 시험에 2번을 여러분들이 나오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2번 뭐냐면 제오염에서 흡착에 의한 제오염 방법이 1번, 2번, 3번 있죠. 정전기, 점착, 물이 적심 있죠. 요게 딱 보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오염에서 흡착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은 정전기, 점착, 물이 적심이 답이죠. 그 외 하나가 넣으면 답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오염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번 흡착에 의한 제오염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어떤 거다? 정전기, 점착, 물의 적심. 알았죠? 요게 답입니다. 이게 아닌 게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제일 많이 나오고. 세 번째, 염착에 의한 제오염이 뭐냐면 자, 여기에 물이 빠진 것들이 검은 옷이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 그 흰옷에 물이 드는 것을 염착이라는 거죠. 이것도 제오염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시험에 1번, 2번, 3번 이건 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4번 이제 다음에 보면은 4번 드라이 클리닝에 대한 제오염, 5번 물에 대한 제오염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막 섞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물에 대한 제오염이 아닌 것 찾아라. 드라이 클리닝에 의한 제오염이 아닌 걸 찾아라는 거예요. 자, 드라이 클리닝의 제오염은 가나, 다, 라, 마, 바, 사 요까지는 기름으로 옷 빠는 데에 대해서 드라이 클리닝해서 제오염이 되는 거고요. 5번은 가나, 다, 라, 마는 물빨래 하다가 제오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두 개 섞어냈는데 우리는 하나만 외우자는 거죠. 물빨래에 의한 제오염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물빨래에 대한 제오염이 아닌 것은 다 드라이 클리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외워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겠죠? 자, 드라이 클리닝은 기름으로 옷을 빠는 것을 말합니다. 용제 순환의 불량에 의한 제오염. 이 말은 뭐냐면 자, 드라이 클리닝은 석유나 휘발유, 벤젠을 넣어서 옷을 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용제가 잘 돌아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멈춰버리면서 이 멈춰본 기름이 옷에 딱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오염이 되고 지방산의 증가는 뭐냐면 빨래를 하면은 그 더러운 찌꺼기하고 거기 있는 그 약품하고 섞여서 지방산이란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옷에다가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 시험에 지방산이라고 나오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빨래는 치명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드라이 소프의 부족을 위한 제오염. 드라이 소프는 뭐냐면 용제가 순환을 잘 하도록 넣는 약품인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용제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오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에 녹는 염료. 이 검은색 옷이 이 염색약은 기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했는데 이 기름이 딱 들어오니까 이 염료가 녹아버린 거죠. 이 녹아버린 염료가 기름에 묻어서 다른 옷에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분에 의한 제오염. 드라이 클리닝 할 때도 물을 잠깐 넣습니다. 넣는데 적당하게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다 보면 그것이 제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필터 교환 주기를 지연했다. 이거는 기름으로 막 빨다 보면 찌꺼기가 생겨서 필터라는 것을 걸러내는데 이 필터를 제때 안 걸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필터에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것들이 다시 옷에 묻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색상별로 분리 세탁을 하지 않았을 때 진한 건 진한 거대로 연한 건 연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 섞어서 했을 때 그래서 색깔이 빠져서 그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드라이 클리닝에 관련된 제오염이고요. 5번은 물 빨래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제오염이 되는가 봅니다. 불용성 오점에 의한 제오염. 자, 물 빨래 했는데 흙이나 그 머리카락 이런 건 물에 녹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동동동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탁 묻을 수 있죠. 옷에. 그런 거. 불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세제에 의한 제오염. 세제는 이제 가루 비누 같은 거 넣었는데 적당량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세탁기대가 이불 빨래를 막 넣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넣으니까 비누가 중간중간에 막 안 녹아서 묻어 있는 거 있죠. 그럼 그 자체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혼방 세탁은 뭡니까?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작업복, 속옷 이거는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빨았을 때 거기에 대한 더러움이 묻을 수 있다는 거죠. 헹군 부적. 자, 물 세탁은 무조건 헹구는데 물 아낀다고 5번 헹굴 걸 3번만 헹구면 어떡해요? 그 고작물 그대로 옷에 묻는 거죠. 헹구기를 부족하게 했을 때 다시 제오염이 된다. 잔유약품은 뭐냐면 자 세탁기 돌리고 나서 우리가 표백제도 넣고요. 향기 좋은 막 그런 약품들을 넣거든요. 그런 약품들이 깨끗하게 정리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약품이 제대로 헹궈지지 않고 그대로 옷에 묻었을 때 오염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물세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두 개를 막 섞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탁만 외워요. 그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제오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자, 물로 빨았을 때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 동동 떠돌아다니면서 옷에 묻을 수 있고 세제는 너무 많이 넣어서 그 세제가 다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아서 그 세제에 의해서 옷이 또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혼방은 뭐 작업복이나 속옷이나 깨끗한 것 좀 깨끗한 것들 해야 되는데 막 더러운 것들과 깨끗한 거랑 같이 섞어서 빨아버리면 거기에 더러운 작업복에서 난 꼬작물이 다시 그것에 묻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헹구기를 부족하게 하면은 또 거기 있는 물들이 꼬작물이 다 안 빠지다 보니까 그게 또 다시 오염이 되는 거고요. 잔유약품이라는 것은 이제 세탁기 돌리다 보면 표백제도 넣고 향기 나는 것도 넣고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하는데 그 약품 처리가 제대로 헹궈지지 않았을 때 그게 옷에 남았을 때 다시 제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만 물에 대한 제오염만 알면 나머지는 다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딱 외워놔주세요. 이거는 안 외워도 여러분 생각하면 판단되죠? 자,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나에 보면 제오염의 방지가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4번, 5번만 조심하면 제오염이 방지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10번하고 12번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죠? 이거는 여기서 외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문제집 보면 거기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방법을 넣어서 답을 체크하면 되는데 요거는 한 시험 한 3번 치면 한 번 정도 나오는 정도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내가 문제 풀 때 가르쳐 드리기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후처리가 나오는데 후처리는 뭐냐면 자 빨래하다가 제오염 됐죠? 제오염 된 거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후처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후처리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후처리가 뭔지는 나와요. 뭐다? 제오염된 걸 다시 깨끗하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뭐다? 후처리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후처리하는 방법 1단계, 2단계 이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넘어갑니다. 그 세탁물의 탈색 원인. 자, 옷을 빨다 보면 옷에서 물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나오죠? 요거 건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4번 세탁물의 탈색.